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중졸 영어 검정고시 기본 이론 강의를 맡은 유두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할 텐데요. 자, 우리 중졸 영어 하면은 영어가 조금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우리 강의 목차 및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지 제가 천천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우리 교재를 보시면 총 파트가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험 볼 검정고시 문제가 바로 이 구성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는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교과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렇게 공부를 저랑 하시면은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차시부터는요, 이 문법이 나오는데요. 자, 이 문법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문법이 담겨 있고요. 즉, 우리가 검정고시 시험 볼 때 나오는 모든 문법,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기출에 근거한 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근거한 모든 것이 담아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법을 공부하실 건데요. 우리가 중졸 영어 검정고시에 나오는 문법의 비율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중에서도요, 대략 4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10년간 나왔던 걸 보시면요, 꾸준하게 전혀 변동 없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생활영어인데요. 여러분, 생활영어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미국인과 또 영국인과 영어로 대하는 모든 그런 상황이 생활영어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아주 간단한 아침 인사나 사과하는 표현,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제가 담아놓고요. 최근 새로운 교과 과정은 요 생활영어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아주 5%나 10%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경향을 보시면 이것이 많게는 20%까지 증가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교재는요, 생활영어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 놓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 독해인데요. 이 독해 파트는 상당히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왜냐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단어를 보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독해까지 하다니. 자, 독해라는 것은 이렇게 문장을 2개 이상 주는 것이 우리가 긴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시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부분은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막 이쪽이 15% 이상 나왔는데 최근에는 10% 이하 정도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요. 독해랑 생활영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말은요, 생활영어 쪽이요, 우리에게 해석을 요구하고, 그렇죠? 그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단어인데요. 자, 저희 교재에서 단어 파트를 제가 맨 나중에 엮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은 이 단어가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말 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 학생 같은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과 두 번째는 수거 해서, 수거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런 게 수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 써주시고 good 써주시고 at까지 쓰는 이런 표현을 수거라고 합니다. 수거는요, 정확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Be good at은 뭐뭐을 잘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수거를 제가 정리해 두었고요. 자, 저희 교재에서는 자, 다른 강의와 교재와 달리 제가 이 단어 및 수거는요, 철저히 기출문제에 근거해서 우리가 검정고시 문제를 푸실 때 그 스타일로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굳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단어 같은 거는 단수 남기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실어놓은 모든 단어를 정확히 다 외워 주셔야지 우리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요 단어 문제는 검정고시 1번 그리고 2번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죠? 지금 열심히 외워 두셔야지 어렵지 않으시겠죠? 항상 시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부터는 이 문법을 쭉 다룹니다.
그 다음에 생활 영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 파트인데요. 자, 중요한 건 우리 교재 구성을 보시면요.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자, 우리의 구성을 보시면요. 자, 요런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우리 교재는 총 4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순서는요. 첫 번째, 모든 내용을 첫 번째 제가 이론, 그렇죠? 정확히 설명을 해드려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책에 나온 것을 제가 단순히 읽고 그렇죠. 그렇게 리딩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하나씩 원리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연습 문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 연습 문제는요.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이해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한 문장씩 자세하게 여쭤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뭐죠? 네, 검정고시를 취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검정고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기출문제를 제가 실어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에 네 번째겠죠. 그 다음은 항상 모든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기출문제와 똑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짝 제가 변경을 해서요. 기출 예상 문제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나올 법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구성으로 저희 강의는 진행되고요. 자, 문제가 조금 많기 때문에 시간 내에 제가 못 다루는 문제는 해설지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4가지 파트 첫 번째 시간이 문법을 시작하실 텐데요. 자, 문법부터 한번 천천히 저랑 구성대로 한번 가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 첫 번째 시간 문법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영어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요. 이 동사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동사라는 것은 특히 영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국어는요. 동사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한국어를 보시면 나는 커피를 마신다 라고 제가 한번 한국말로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무엇을 마시는지 이 커피를 이라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을을 이라고 해서 되면요, 목적어라고 해요. 목적어가 되게 중요한 그죠? 언어는 한국어지요. 그런데 영어는 목적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I drink coffee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보시면요. 자, 커피는 어디 위치에 있죠? 그쵸? 맨 마지막에 있고요. 중요한 거는 drink라는 이 마시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이렇게 동사가 중요한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검정고시에도 동사가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고요. 그래서 동사를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전체를 이해하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희 책의 첫 번째 파트는 바로 동사를 이해하자 파트고요. 그래서 비동사와 일방 동사를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무엇인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름은 2개인데요. 자, 공통적인 것은 두 동사 모두 동사라는 것을 사용한다 이것이죠. 자, 여러분 동사란 무엇일까요? 자, 동이라는 것은 이게 움직일 동입니다. 움직이다죠. 그래서 뭔가 움직이는 행동을 알려주는 것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지요. 강의하다, 수업하다, 또는 제가 손짓을 하다. 공부를 하시죠? 공부를 하다. 먹다, 마시다. 이 모든 것들 다 저희가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이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종류가 2가지인가 천천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비동사가 되는데요. 자, 비동사는 제가 한번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바로 비동사인데요. 자, 여러분
주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주어는 항상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그죠? 언급하는 그 단어가 주어입니다. 자,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커피를 마신다 해서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 I라는 요 단어가 우리가 주어라고 합니다. 자, 주어는 주체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이요. 은, 는, 이, 가 중에 하나를 붙였을 때 아주 말이 매끄러우면 주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라고 해석이 잘 되지요. 자, 그러면은 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 주자. 그는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동사고요. 자, 해석을 외워볼게요. 해석을 뭐뭐이다. 첫 번째 뭐뭐이다고요. 두 번째는 어디 어디에 있다. 그냥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은 비동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느낌이 오시겠죠? 좀 더 정확히 한번 저랑 보시겠습니다. 자, 비동사를 지금 현재 보고 있지요? 자, 그러면 형태는 비동사는 그 비만 되는 게 아니고요. 주어의 형태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비동사 뒤에는요. 명사, 형용사, 전치사 등 다양한 형태가 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비동사는 어떻게 생겼으며 비동사 뒤에 오는 명사, 형용사, 전치사가 무엇이냐?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주어의 형태를 저랑 오늘 한번 이해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로 준비한 것이 바로 주어인데요. 이렇게 주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 you, he, she, it, 그 다음에 we, you, they 같은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주어는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저랑 한번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I는 우리가 한국말로 나는 이라고 해석하세요. 나는, 네. 자, 나죠.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1인칭이라는 것을 써요. 그래서 나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1인칭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왜 1은요 가장 중요한 거죠. 1인칭은 나는이고요. 자, 두 번째는 you, 너는. 자, 너는 우리가 2인칭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1인칭과 2인칭도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we라는 게 있고 또 you가 있습니다. 자, we는 우리는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라는 것은 누가 포함되지요? 그렇죠. 무조건 내가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we도 우리가 1인칭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건 그럼 I와 we가 같이 1인칭이면 차이가 무엇이냐? 차이는 한 명인지 두 명 이상인지가 바로 그 차이죠. 그래서 I는 몇 명이죠? 그렇죠.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I는 1인칭 단수 명사를 바로 I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we는요. 1인칭이지만 we는 우리니까 두 명 이상이죠. 그래서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we는 1인칭 복수 명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you가 두 개 있는데요. 이 you와 이 you는요. 우리가 스펠링은 같지만 해석이 달라지죠. 첫 번째 you는 너는 해서 한 명의 너를 뜻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you는요. 너는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라고 해석이 돼요.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총 2명 이상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you는요. 2인칭하고 복수 명사가 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you는 2인칭 단수 명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3인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3인칭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조금 복잡합니다. 자, 3인칭은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요. 1인칭과 2인칭을 다 뺀 것, 모든 것이 3인칭입니다. 이런 거죠. he, 그, she, 그녀, it, 그것. 이런 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뭐 그는, 그죠? 또는 그녀는, 또는 그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바로 3인칭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있는 they는요, 그들은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자, 그들은은요, 일단 I도 아니고 You도 아닙니다. 3인칭이죠. 그러면은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he, she, it은요, 단수고요. they는 복수가 되겠죠. 왜? 그들은 최소한 2명 이상이겠죠. 자, 이렇게 인칭과 단수, 복사라서 뒤에 오는 동사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동사 한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지금 비동사가요, 요렇게 다양하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 am이라는 게 있고요. are, is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온다? I 뒤에는 am이 나오는 거고요. you 뒤에는 are 나오는 거고요. he, she, it 뒤에는 is가 나오고요. we 뒤에는 are가 나오고요. you 뒤에도 are, they 뒤에는 are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복수, 그죠? 복수 주어 뒤에는 다 are로 통일이 되는 거고요. 이 앞에 단수는 정확하게 외워주셔야지 우리가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형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뒤로 가셔서 방금 그 인칭에 대해 제가 정확히 좀 해드릴게요. 자, 방금 우리 3인칭을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3인칭은요, 1인칭하고 2인칭을 제외한 나머지 인칭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뭐가 존재한다? 그쵸? 단수 명사와 복수가 존재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he, she, it 이거랑 복수 명사 뭐 they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Jack 이것도 1, 2인칭이 아니죠. Jack이란 남자 한 명이니까 바로 단수 3인칭이고요. Alice 여자니까요. 단수겠죠. 여기 my sister 나의 여동생 한 명이니까 단수 3인칭이고요. Your father 너의 아빠니까 이것도 단수겠고 3인칭이겠죠. 자, 많은 분들이 이 앞에 my 나의 하고요. 여기 your 너의 요거 보시고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요건 나이니까 1인칭이 아니냐, 저기 you는 너니까 2인칭 아니냐. 아니죠. 중요한 건 꼭 끝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죠. 그쵸? 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복수명사 they 말고요. Jack and Alice 해가지고요. Jack하고 Alice 총 2명이지요. 복수고요. My sisters에서 내 여동생들이니까 복수명사고요. 마지막으로 your brothers에서 너의 형제들이라는 복수명사고, 요거 보시면 절대로 I나 U의 개념이 없지요. 정확하게 3인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요, 우리 시제 파트에서 요 3인칭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비동사 형태를 보셨고요. 이제 하실 거는 그러면은 비동사 뒤에는 어떤 게 위치하는지,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해석을 잘하는 방법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일단 우리 아까 비동사는 해석이 총 2가지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뭐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다. 정확히 볼까요? 자, 이렇게 1인칭 시작할게요. 아까 I 뒤에 am이었죠? 자, I am 외워주시고요. I am 뒤에는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해석을 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명사이다. 이렇게 나는 형용사이다인데요. 중요한 거는 명사가 무엇이고 형용사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다음 강의 때 천천히 알려드릴 건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시는 거니까 제가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명사라는 것은요, 이 명자가 이름 명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자, 제 이름이 유두리지요. 유두리도 명사가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 뭐 책상, 의자 이런 거 다 이름이 있죠.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형용사는 무엇이냐? 이거는요, 이 형자가 형태 형자입니다. 그래서 형태나 어떤 성격이나, 그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쪽에 있는 건물이 사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사각형인 이것도 바로 형용사고요.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도 바로 형용사로 들어가지요. 네.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해석을 나는 뭐뭐이다. 여기에다가요, 명사를 써주시거나 여기에다가 형용사 써가지고 천천히 해석해 주시면은 완벽하겠죠. 네. 자, 자신의 이름 또는 신분, 직업, 외모, 상태 등을 말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우리는 키포인트가 비동사 뒤에는 명사, 형용사다. 즉, 부사는 올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데요. 자, 또 부사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요.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게. 그러니까 부사는 부가적인 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위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뭐 퀵 서비스 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 퀵이 뭡니까? 그죠? 서비스를 빠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퀵에다가 ly를 붙이면 뜻이요. 빠르게라는 뜻이 되고요. 자, 영어에서 무조건 ly가 붙으면 우리가 부사라고 합니다. 자, 요런 게 부사인데요. 절대 요 자리에 부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I am quickly라는 요런 문장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안 되고요. 안 되는 거고, 요거를 지워주시고 요 자리에다가 바로 뭘 쓴다? 그쵸? 명사나 형용사를 써주십니다. 자, 형용사 quick이라는 게 바로 빠른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해석해 볼까요? 나는 빠르다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예를 보시겠습니다. I am Jack. Jack은 명사지요. 명사고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잭이다 해서 이거는 잭의 이름이나 신분을 알려준 거고요. 두 번째, I'm a teacher.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명사 썼고요. 이 사람의 직업을 알려주었고, I am tall. tall은요, 형용사로서 키가 큰 이란 뜻이죠. I am tall. 나는 키가 크다. 외모를 보여줬고요. 마지막, I'm healthy 해서 이것도 형용사고요. 건강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건강하다 해서 어떤 건강 상태를 알려준 것이지요. 자, 이렇게 중요한 거는 I 뒤에 M이 나오고 그 뒤에 이렇게 명사나 형 나온다를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신 I는 1인칭이었죠? 그 자리에다가 2인칭, 3인칭 모든 게 다 나올 수가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U가 보여요.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가 나온다? 그쵸? R이 나와야 해요. I는 M이었죠? U는 R이고요. 이거는 당신은 뭐뭐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상대방의 이름, 신분, 직업, 외모, 상태 똑같이 말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런 거지요. You are Tom. 당신은 탐이다. 이렇게 이름 또는 신분이고요. You are a student. 너는 학생이다. 이렇게 학생이라는 당신의 직업. You are pretty. 당신은 예쁘다. 해서 이렇게 형용사 나왔죠. 상대방의 외모가 나와줬고요. 마지막 You are late. late는 형용사로 늦은 이라는 뜻이고요. 상대방의 건강 상태 또는 그냥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인칭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한번 뒤로 가셔서 우리 3인칭 같이 보실게요. 자, 3인칭 단수가 총 3가지였죠? he, she, it이 되겠죠? 네. 자, 똑같이 요거 is 외워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명사, 형용사가 위치할 수 있고 이것은 그 또는 그녀는 또는 그것의 뭐뭐다라고 해석이 되겠다. 자, 여자, 남자, 사물의 이름, 신분, 직업, 모양새나 상태 등을 알려주겠죠. 예를 들어서 he is Brian 하면은 그는 브라이언이다라는 명사가 왔고요. 이거는 그 남자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 she is a doctor. 그녀는 의사 선생님이다 해서 명사가 나와줬고요. 얘는 바로 여자의 직업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it은요, 사물입니다. 그래서 it is red는요, 이것은 빨간색이다 해서 이렇게 색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he is smart는 그는 smart는 아주 영리한, 똑똑한 뜻으로서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똑똑하다, 남자의 그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I, you, he, she, 이까지 바로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명사를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아직 복수 명사를 안 봤죠? 복수 1인칭, 2인칭, 3인칭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we, you, they를 같이 모실게요. 자, 모시면 we 바로 1인칭 복수명사, you 너희들 2인칭 복수명사, they 3인칭 바로 복수명사인데요. 얘네들은 해석도 다르고 뭔가 지칭하는 게 다르지만 뭐가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뒤에 are 요게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are 하나밖에 되지 않고요. 외워주실게요. 중요한 건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뜻이요. 우리는, 뭐 너희들은, 뭐 그들은 뭐뭐이다이고요. 이름, 신분, 직업, 외모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다 보시면 이렇게 아가 보이죠. 자,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are teenagers 해서요. 우리는 10대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신분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ou are mothers 해서 당신들은 엄마들이다. 그죠? 당신들의 바로 신분 나왔고요. 마지막, they are cute. 그들은 귀엽다 해서 그들의 외모가 나왔고요. 마지막, they are angry 해서 그들은 화가 났다. 해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뭐다? are를 써준다.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뜻, 이다가 끝났고요. 이제는 뭐뭐에 있다라고 해석되는 거를 공부하실 건데요. 이쪽은 똑같습니다. I, you, he, she, it, they. 똑같이 해석이 뭐뭐에 있다라고 되는 파트인데요. 자, 이쪽은 중요한 게 아까와 다르게 다른 것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뭐뭐에 있다가 되려면 장소를 알려주는 게 이쪽에 위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어디 있다로 하시려면요. 이 장소를 알려주는 이런 표현들 in the library 해서요. 도서관 안에라는 장소의 표현 또는 here 여기에라는 장소의 부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장소가 언급되면요. 해석을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다? 도서관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습니다. You are 뒤에도 장소를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You are in the garden. 정원 안에 있다. You are here. 너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장소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자, 똑같이 뒤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he, she, it도 같습니다. 자, 장소를 알려줄 때는 is를 써주고 장소의 어떤 표현 at school, 학교에 there, 저기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해보하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자, 우리 검정고시에서 이런 거는 꼭 우리 기억해 줘야 한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해석해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쪽 파트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보여요. 시작이 there인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자, 이건요.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실게요. There is가 보이시면 해석을 뭐뭐이 있다라고 해석을 꼭 해주시고요. 그 뒤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자, 명사 보시면 an apple이라는 사과 한 개가 보이시죠?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사과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저 there이 주어인가? 이렇게. 근데 저 there은 위에 보는 것처럼 바로 장소와 관련된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어떤 문장이었느냐? 이런 문장이었죠. 자, an apple is
there 이런 거였어요. 사과가 저기에 있다 이런 거였는데 자, 영어는 요 there를 강조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앞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갈 때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요 is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s an apple이 되는 거죠. 이거는 there이 앞으로 이동한 경우다라고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단수 명사 정리 끝났고 다음 복수로 가실게요. 자, 뭐 아까 보여줬던 we, you, they도 똑같이 다 a가 필요하고 장소 표현 써주실게요. In the swimming pool, 수영장 안에란 장소죠. Here, 여기에라는 거 있죠. 여기 당신들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풀고 우리 오늘 비동사를 잘 이해했는지 한번 저랑 정리해 보실게요. 자, 보시면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를 쓰시고 나와 있죠.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거를 꼭 아셔야지 우리가 그쵸? 나 오늘 정리를 했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she blank a student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a student는 학생이라는 뜻이고 학생은 이 단어가 지금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사예요, 명사. 그럼 제가 아까 blank 뒤에 명사가 나오면 정확히 blank는 비동사 자리겠죠. she는 몇 인칭이었죠? 그쵸? she는 3인칭이었고 이게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혼자죠? 단수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인칭 단수일 때는 비동사 정답은 그쵸? is죠. So she is a student고 제가 아까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보이면 해석을 네, 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녀는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네, 잘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보실게요. 자, they는 그들 해서요. 그들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죠. 그죠? 얘는 3인칭이고요.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네, 복수이죠. 그래서 3인칭 복수가 되겠습니다. 자, 복수는 인칭에 상관없이 그쵸? 다 비동사가 are, 그쵸? are를 써주시고요. 자, 뒤에 뭐가 나왔나요? 네, smart, smart라는 형용사 똑똑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뭐뭐이다가 되겠습니다. So they are smart 하면요, 그들은 똑똑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네, 좋아요. 자, 3번 I는요 1인칭이고요. 혼자죠? 네, 단수가 되겠습니다. I 뒤에는 뭐가 오죠? 네, 비동사 am이 오겠죠. 자, 영은 젊은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젊은 또는 어린. 그래서 나는 어리다. 그죠? 어리다. 또는 나 젊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4번. 자, you는요 2인칭일 수도 있고요. 근데 두 가지죠. 단수일 수 있고 복수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또는 너희들은인데요. 자, 여기에선 포인트가 왜 단수냐면요. 블랭크 뒤에 보시면 my son이라는 명사가 보이는데 my son은 나의 한 명의 아들이죠. 나의 아들은 혼자이기 때문에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you 뒤에 are를 쓸 수가 있겠죠. 자, 2인칭은요. you가요. 해석이 너는 이거나 너희들 상관없이 다 are로 가는 겁니다. So you're my son 해서 당신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실게요. 자, 마지막 한번 보실게요. 5번. is는요 사람이 아니죠. 네, 사물을 지칭하고요. is는 3인칭이고 단수입니다. 해석은 뭐 그것이라고 해석이 하죠. 자, 블랭크 뒤에 보시면 black이라는 검정이라는 형용사가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 뒤에 뭐죠? 네, 단수니까 is가 들어가겠죠. So it is black이라고 해서요. 그것은 검정색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아까 강조해드렸던 이다로 끝나는 그 표현들 정리했고요.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에서는 뭘 배웠냐면요. 비동사를 배웠는데요. 특히 일반 동사랑 같이 정리를 해서 봤는데 저희가 일반 동사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볼 겁니다. 요 비동사 정확하게 주어랑 동사 정확히 매치해서 외워주시고요. 다시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은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항상 동사가 모두 영어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수업도 열심히 해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는데요. 자, 꼭 그죠? 단어 암기해 주시고 오늘 강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